종로구가 광장역에 저는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광장시장을 방문합니다. 근처 약국거리에도 들리고 횡단보도를 건너 제가 좋아하는 시장 음식을 먹으러 가죠. 여전히 활기찬 분위기도 좋고 세계 여러 나라에서 놀러온 사람들이 많으니까 오히려 제가 여행 온 기분이 들기도 하고요. 그런데 요즘 광장시장에 대한 말이 참 많죠? 그래도 지금 서울에서 꼭 가봐야 할 관광지를 꼽으라고 한다면 전 역시 광장시장이에요. 한 도시를 대표하는 재래시장, 특히 광장시장처럼 엄청난 규모로 에너지를 뿜어내는 곳이 여전히 건재한다는 건 정말 소중한 자산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여긴 그냥 관광객을 위해 갑자기 만들어진 먹거리 골목이 아니라 포목점과 이불집 같은 전통 상점들까지 모여있는 거대한 복합 쇼핑 공간이잖아요. 서울 사람들도 여전히 이용하는 진짜 살아있는 시장이라는 걸 한번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광장시장은 동대문과 가깝고 광화문 쪽 청계광장에서 청계천을 따라 2km 정도 거리입니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종묘라든지 동대문 DDP와 하루 코스로 묶어서 보기 좋은 위치죠. 여긴 조선시대 한양의 3대 시장 중 하나였다는 배우개 시장의 명맥을 잇는 서울의 전통 시장이면서 1905년에 만들어진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적 상설시장입니다. 당시 상인들이 뜻을 모아 세운 의미 있는 곳이기도 하죠. 처음 공식 명칭은 동대문 시장이었으나 이후 다른 상권과 구분하기 위해 널리 모아 간직한다는 의미의 광장으로 한자를 변경하면서 광장시장으로 불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개선되어야 할 점? 당연히 있습니다. 백화점처럼 모든 게 깔끔하고 호텔처럼 서비스가 좋은 곳은 아니니까요. 상업화되어서 아쉬운 면도 있습니다. 예전과 많이 달라지기도 했죠. 하지만 세계 어느 나라의 재래시장을 가든지 관광객이 모여들 정도로 유명한 곳이라면 비슷한 불편함은 존재하기 마련이에요. 아무튼 이런저런 논란 때문에 광장시장이 가진 진짜 매력까지 전부 가려지는 현실은 참 아쉽더라고요. 바가지 요금이 걱정되면 간판을 제대로 내걸고 하는 집에서 드세요. 몇십 년째 사랑받으며 운영 중인 식당도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만약에 아직 광장시장을 안 가봤거나 서울 여행을 앞두고 있다면 한 번은 꼭 방문해서 재래시장다운 활기와 매력을 경험해 보시라고 권해드려요. 그래서 이번에도 광고 없이 제가 평소 다니는 장소랑 즐겨 먹는 메뉴, 카페까지 담다 보니 소개할 장소가 10곳을 훌쩍 넘기네요. 아무래도 가던 곳만 자꾸 가게 되는데 영상에 나오지 않은 평소 좋아하시는 광장시장 단골집이 있다면 댓글로 공유도 해주세요. 다음에 꼭 가볼게요. 저는 여행작가 제이민입니다. 본격적인 코스 소개에 앞서 방향 잡는 법부터 알려드릴게요. 지도에서 광장시장만 검색하고 가면 길 찾기가 쉽지 않아요. 입구도 여기저기에 있고 시장 안으로 들어가면 처음에는 정신이 하나도 없거든요. 차를 가져갈 때는 시장 근처에 주차 공간이 넉넉하지 않으니까 저는 그냥 종묘 공영 주차장에 세우고 걸어갈 때가 많아요. 광장시장 먹거리 골목 입구는 지하철 1호선 종로 5가역 8번 출구에서 가깝고요. 광화문 쪽에서 버스를 타고 온다면 종로 5가 광장시장 정류장에서 내리세요. This office, 종로구가 광장역에 버스 정류장 바로 맞은편에 북일문이라고 적힌 시장 입구가 보이는데 저기 말고 큰 길을 따라서 왼쪽으로 계속 걸어갑니다. 가는 길에 부촌 육회 별관이 있고요. 코너에 육회 골목이 보일 거예요. 육회는 나중에 저녁 코스에서 자세히 다룰 예정이지만 미리 팁 하나 드리자면 제일 줄이 긴 부촌 육회 본점을 가실 분들 여긴 웨이팅 등록이 가능하거든요. 미리 해두고 나서 시장 구경하시는 게 좋습니다. 다시 큰 길로 돌아와서 광장시장의 여러 입구 중에서 북이문을 찾아가 보세요. 항상 줄이 긴 광장시장 찹쌀 꽈배기집을 목적지로 설정해도 좋습니다. 이쪽 입구로 들어가서 쭉 걸어가면 일직선으로 광장시장에서 들러야 하는 유명 맛집을 다 볼 수 있어요. 순서대로 찹쌀 꽈배기,
간간의 떡볶이, 순이네 빈대떡, 박간의 빈대떡, 중앙광장 교차로의 모녀김밥, 그리고 조금 더 걸어가면 넷플릭스 길 위의 셰프들에 등장한 노점인 고향 칼국수까지 나와요. 그래서 북이문부터 시작되는 이 일직선의 라인을 기억해두면 길 잃을 걱정도 없고 뭐 먹을지 고민할 필요도 별로 없습니다. 여기부터 시작해볼까요? 찹쌀꽈배기는 방송에도 여러 차례 소개된 명물 간식이고 할리우드 배우 브리 라슨이 한국에 왔을 때 먹고 갔다고 해서 가게 앞에 사진도 붙어 있어요. 줄이 지나치게 길지 않다면 이따 갈 때 사야지 하고 미루지 말고 그 자리에서 줄 서시는 것도 괜찮아요. 일단 꽈배기 하나 먹고 시작해줘야 광장시장 안에 들어가면 보이는 온갖 음식의 유혹 앞에서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거든요. 핫도너츠 4개하고 흑미찹쌀이는 4개. 고구마 찹쌀 4개, 푸미 찹쌀 4개. 기다리면서 실시간으로 엄청난 속도로 반죽 빚는 걸 구경하는 것도 재미있고요. 갓 튀겨낸 꽈배기에는 설탕을 듬뿍 묻혀주는데 발효가 잘 돼서 쫀득쫀득하고 식감이 가벼운 시장 꽈배기의 정석이에요. 속에 팥이 들어간 도너츠도 있고요. 저는 여기서 고구마 도넛을 제일 좋아합니다. 겉은 소보로를 입힌 튀김처럼 바삭하고 안에는 부드러운 고구마 무스가 가득 채워져 있거든요. 만약에 간식 중에서 커스터드 크림이나 에그타르트를 좋아하는 분이라면 아마 이 도넛도 취향 저격일 거예요. 광장시장의 대표 먹거리 하면 일단 육회랑 전이 떠오릅니다. 육회골목과 전골목으로 이름 붙인 길이 있을 정도로 식당이 많아요. 그 중에 줄이 유독 긴 곳이 바로 순이네 빈대떡입니다. 꽈배기집을 지나 조금만 들어가면 왼쪽에 간판이 보이는데요. 완전히 옛날 분위기였던 점포는 최근에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한국인에게 전은 명절 음식이면서 또 비 오는 날 막걸리와 함께 생각나는 음식이죠. 집에서 해 먹을 때도 있지만 또 광장시장에 가면 맷돌로 녹두를 즉석에서 갈아 반죽을 만들고 엄청난 양의 기름에 거의 튀기듯이 부쳐내는 모습에 눈길을 뺏기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줄 서기 싫어서 다른 데서도 먹어봤지만 녹두 빈대떡과 고기 완자 이 두 가지 메뉴는 확실히 여기가 맛있어요. 가격은 고기 완자 한 장에 4,000원, 녹두 빈대떡 6,000원이고 매장에 들어가면 보통 세트 메뉴로 주문을 하게 됩니다. 녹두 빈대떡 2장, 고기 완자 1장이 16,000원이에요. 빈대떡은 녹두를 갈아서 만드는데 씹히는 식감이 너무 묽지도 되지도 않고 적당하고요. 안에는 돼지고기, 숙주, 다진 김치 같은 부재료가 들어가요. 엄청 기름질 것 같지만 고온에 튀겨서 겉은 바삭하고 굉장히 담백한 맛입니다. 함박스테이크와 동그랑땡 좋아하는 제 입맛에는 고기 완자도 딱인데요. 후추가 많이 들어가고 더 간간한 스타일이에요. 양파가 들어간 새콤한 간장 소스를 곁들여 먹으면 느끼함도 완전히 없어지죠. 저는 포장해서 집에서 먹을 때가 훨씬 많은데요. 포장하면 초벌로 구워낸 걸 주시면서 기름 두르지 말고 프라이팬에 구워 먹으라고 알려주세요. 이미 기름에 튀기듯이 구워낸 상태라서 에어프라이어에 살짝만 돌려도 겉이 금방 바삭해지고 맛있습니다. 광장시장 가본 분은 아시겠지만 순이네라는 간판을 단 집이 하나만 있는 건 아니에요. 손맛 좋은 원조 밑반찬 가게 순이네 반찬도 있고 또 동문 방향에는 최근 순이네에서 상호가 바뀐 집도 있어요. 중앙광장 한쪽 코너에는 순이네 빈대떡 노점도 있고요. 저는 노점보다는 시원한 매장에 앉아서 편하게 먹는 걸 훨씬 좋아하는데요. 취향에 맞게 또 날씨 보고 원하는 곳에서 드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장에 왔으면 한국의 분식, 떡볶이도 당연히 먹어줘야 되는데요. 아까 입구에 꽈배기집을 지나서 오른쪽에 보이는 간간의 떡볶이가
1997년부터 자리를 지켜온 떡볶이 맛집이에요. 근데 여기는 국물에 물 대신 무채를 넣어서 끓이는 무떡볶이가 시그니처 메뉴고요. 테이크아웃 위주입니다. 무즙이 배어나는 시원하고 걸쭉한 맛 덕분에 일반적인 떡볶이랑은 확실히 차별화된 매력이 있어요. 쌀떡도 좋고 조금 많이 달아서 그렇지 가끔 생각나는 맛이에요. 오뎅, 떡볶이, 꼬마김밥, 광장시장에서 분식 한 상을 제대로 즐기고 싶다면 모녀김밥을 찾아가 보세요. 중앙광장 코너에 크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여긴 원래 중독될 정도로 맛있다고 해서 김밥으로 불려온 꼬마김밥이 유명합니다. 이게 당근이랑 단무지만 들어간 간단한 김밥이라서 어디서나 팔고 있거든요. 근데 원조인 모녀김밥은 간을 확실히 잘 맞춰요. 별거 아닌 소스 같아도 집집마다 맛이 다른 거 아시죠? 톡 쏘는 겨자 소스도 자칫하면 매운맛만 부각되는데 여기 소스는 미니 유부초밥도 찍어 먹다 보면 뭔가 끝없이 들어가요. 두툼하게 뽑아낸 쌀떡도 정통 떡볶이 양념과 잘 어울리고요. 오뎅 국물도 우리가 원하는 시장 분식 그 자체입니다. 사장님이 몇십 년째 아직 자리를 지키고 계시는데 음식에 대한 자부심도 많으시고 매장도 깔끔하고 테이블도 넓으니까 여기서 편하게 드시는 거 추천해요. 그런가 하면 노점을 대체할 수 없는 집도 하나 있는데요.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기리의 셰프들 아시아편 서울 이야기에 등장한 고향 칼국수예요. 반죽을 밀고 끓이는 그 전체 과정이 눈앞에서 다 보이니까 그 자체로도 볼거리예요. 딱 넷플릭스가 좋아할 만한 재질이죠. 칼국수도 사실 육수 종류에 따라 완전히 다른 음식이 되잖아요. 고향 칼국수는 진한 멸치 육수를 쓰고요. 진짜 손칼국수고 면은 두툼해 보이지만 또 끓이면 굉장히 야들야들해요. 엄청 빨리 먹을 수 있고요. 자리 담당하시는 분이 바로바로 안내를 해주셔서 회전율이 빠르고 대기 시간도 생각보다는 길지 않은 편이에요. 대신 먹는 동안 주변에 사람들이 빙 둘러서서 보는 건 좀 불편해요. 그래서 자주는 안 갑니다. 이번에는 또 빼놓을 수 없는 광장시장의 관광상품, 산낙지 체험인데요. 미국에서 온 친구가 자기 오빠가 한국에서 한 달째 여행을 하고 있다면서 함께 놀러 왔는데 광장시장에 데려가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서 먹어보고 싶은 음식이 산낙지라는 거예요. 광장시장 갈 때마다 산낙지를 먹으면서 사진 찍는 관광객들을 보긴 했지만 그걸 먹어보고 싶어하는 사람이 제 친구일 줄이야. 시장을 구경하다가 마침 해산물을 파는 노점에 테이블이 나서 앉았어요. 제가 대신 먹어줄 수도 없어서 주문하기 전에 진짜 먹을 수 있어? 하고 몇 번이나 물어봤는데요. 그때 사장님이 검은 비닐봉지에 산낙지를 담아 가져오시더니 직접 만져보게 해주셨어요. 접시에 달라붙는 산낙지를 젓가락으로 거리낌 없이 집어먹더니 따로 주문한 생선에도 맛있다면서 한 접시를 다 비우더라고요. 예전에는 누가 한국에 놀러 오면 한식은 대체 뭘 먹어야 하나 늘 고민했었는데 이제는 알아서 서치까지 해오니까 세상이 진짜 많이 바뀌었네 싶더라고요. 이번 영상 찍으면서 광장시장을 한 바퀴 돌다 보니까 여름이라 그런지 노점이랑 간판을 걸고 영업하는 가게의 손님층이 확실히 갈리더라고요. 노점 쪽은 사진 찍고 체험하기 위해 들르는 관광객이 많은 반면 간판 있는 맛집에 줄을 서는 쪽에는 가족이나 친구들과 나들이 나온 한국 손님들 비중이 좀 더 높았습니다. 물론 수십 년 단골 포스를 풍기면서 노점에 자리 잡고 술잔 기울이는 분들도 많지만요. 녹두빈대떡이 원래 황해도 지역 음식이라는데 이 집 맛도 궁금하네요. 이제 이쯤에서 소화도 시킬 겸 광장시장 쇼핑 코스도 알아볼까요? 눈에 잘 띄는 건 최근에 생긴 올리브영 광장마켓점이에요. 위치를 찾기 쉽게 말씀드리면
꽈배기집이랑 간간의 떡볶이 지나면 바로 오른쪽에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있어요. (1960년대) 상점 느낌을 살린 컨셉으로 꾸며놨는데 아이디어가 좋더라고요. 전통 한복 원단을 얼굴에 대보면서 퍼스널 컬러 테스트하는 코너도 있고, 한복이나 전통 소품을 활용한 포토존도 마련돼 있어요. 전통시장의 매력이랑 뷰티 체험을 잘 섞어둔 곳이라 벌써 해외 관광객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네, 영수증만 주세요. 매장을 구경하고 반대쪽 통로로 내려가면 코너에 부촌 육회 본점이 있어요. 부촌 육회는 대기가 항상 긴 편인데 다행히 웨이팅 등록이 가능한 집이에요. 시장 안 육회 골목에 있는 본점 말고 종로 큰 길가로 나가면 지점이 하나 더 있는데요. 맛에는 차이가 없고 시장통 특유의 부산스러움이 느껴지는 본점 쪽 분위기가 조금 더 재미있긴 합니다. 기다리는 동안 들르기 좋은 곳이 부촌 육회 근처 참기름집이에요. 들기름과 참기름을 종류별로 진열해 두고 파는데요. 요즘에는 일부러 방앗간만 찾아다니는 투어까지 유행이라던데 원산지에 따라 가격이 다르니까 확인하고 구매하시면 됩니다. 차례가 거의 다 됐다는 알림을 받고 부촌 육회 본점에 들어갑니다. 여긴 1965년에 부촌 식당이라는 이름으로 문을 열었고 지금은 가업을 이어오고 있대요. 처음에는 전라도식으로 고추장을 넣어서 육회를 무쳤지만 손님들 입맛에 맞춰서 참기름과 배를 사용하는 서울식 육회로 방향을 바꿨다고 합니다. 조금 쉽게 설명하자면 이탈리아의 카르파초랑 비슷한 음식인데요. 얇게 썬 신선한 생고기에 양념과 채소, 배가 들어가서 날것 그대로 훨씬 더 카르파초보다 더 날것의 요리거든요. 육회가 부담스러울 때는 이제 보통 육회 비빔밥을 시키는데 육회 비빔밥을 1인당 한 그릇 시키고 거기에 낙지 탕탕이까지 시키면 먹기가 처음에는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육회 하나만 고집하기보다는 같이 나눠 먹고 다른 메뉴와 섞어서 주문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광장시장의 중심을 잡아주는 박간의 빈대떡과 박간의 육회도 있어요. 여긴 1960년대에 반찬 가게로 시작했다가 맷돌 녹두 빈대떡을 개발하면서 지금의 전골목 분위기를 만드는 데 일조했고요. 여기도 넷플릭스에 나와서 관광객들이 꽤 많이 찾아옵니다. 저는 박간의 빈대떡으로 갔었는데 2층까지 있고 매장이 넓어서 굉장히 쾌적하고 메뉴가 진짜 다양하더라고요. 그래서 빈대떡부터 육회, 칼국수까지 온갖 메뉴를 다 갖추고 있어서 한자리에서 편하게 먹고 싶을 때 가기 좋아요. 광장시장에서는 대구탕도 먹을 수 있는데요. 정식 상호는 은성 횟집, 보통 은성 대구탕이라고 부르는 이 집이 유명하죠. 칼칼한 국물에 소주 한 잔 곁들이러 가는 집입니다.
청계천 방향의 출구 쪽에는 카페 어니언 광장시장점이 있어요. 안국역 카페로 유명한 어니언이 오픈할 때 엄청난 화제를 모았던 곳인데요. 분위기는 안국역하고 180도 달라서 박스 테이프로 감은 의자랑 종이 박스에 적은 메뉴판이 눈에 들어와요. 시장 감성 인테리어라고 해야 되나요? 몇 년 전에 생겼을 땐 그냥 팝업 스토어 같은 건가 싶었는데 꾸준하게 영업 중이고요. 오픈 때보다 지금은 줄도 확 줄어서 편하게 커피 한 잔 마시고 또 즉석에서 구워서 파는 피자 모양의 페이스트리를 먹어도 좋습니다. 그리고 북이문 근처 순인의 빈대떡 맞은편에는 커피를 좋아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입소문이 난 로스터리 카페 1호상회가 있습니다. 여기는 로스팅 대회 수상 경력을 가진 바리스타가 내려주는 스페셜티 커피 매장인데요. 테이크아웃 위주고 매장 앞 스탠딩 테이블에서 시장을 바라보면서 커피를 마시기 좋아요. 오늘 알려드린 길 찾는 방법, 북이문을 기준으로 삼아서 광장시장을 좀 더 재밌게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검색해보면 정말 수많은 맛집 정보가 쏟아지는데 결국 중요한 건 자기 입맛에 맞는 곳을 하나씩 찾아가는 재미겠죠? 이렇게 광장시장 풀코스를 소개해봤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여행작가 제이민이었습니다.